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 서적 중에서 올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제가 최근에 여러 경제 도서를 읽어봤는데요. 이 책이 특히 경제 입문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본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꽤 두꺼운 편이지만 글이 어렵지 않아서 금방 읽히더라고요. 전체 2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챕터가 짧고 유명한 인물들의 예시가 많아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 챕터인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를 읽으면서 우리가 투자에 미쳐 있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바로 현재의 시대가 투자를 이끌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투자나 저축에 관한 선택은 단순히 지능이나 교육이 아닌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에는요, 은행에 저축만 해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20대, 30대, 또 40대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 간의 투자에 관한 인식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성공적으로 투자한 친구나 지인을 보면서 자신의 투자 결과와 비교해 마이너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100%의 노력이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워런 버핏이 말했듯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걸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부를 만들어내는 것과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지만 충분하다라는 말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모건 하우절의 조언처럼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로 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비를 절제하고 경계함으로써 우리는 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끼고 모으고 운이 좋으면 가능하지만 종종 운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몰락사례를 보게 됩니다. 부자로 남으려면 검소할 뿐만 아니라 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돈을 한 번에 잘못 투자하거나 유혹에 넘어가 낭비하면 결국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잃게 되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을 때 대비할 방법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즉, 활동적인 태도를 가지면서도 비관적인 준비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항상 파도로 비유되며 오르락 내리락 하죠. 최근 제가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큰 파도에 휘청거리고 돌에 박아 상처까지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파도가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버티는 힘이 커지더라고요.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길 때 크게 이기고 질 때 작게 지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유물로 허영심을 채우기보다는 저축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해요. 우리는 때론 고급차나 명품과 같은 물건으로 남을 의식하게 되지만 실제로 남들은 그 물건을 가진 당신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가 예쁘고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거든요.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자율권을 통해 미래의 기회를 잡게 해주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또한 투자 역시 과학이 아닌 감정이 개입된 분야인 만큼 과거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변동성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투자에는 가끔 예측할 수 없는 투자자들의 결정이 늘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돈의 심리학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 의사결정을 준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가는 금융계획에서 양극단을 피하라 라고 조언합니다. 낮은 소득에 만족하거나 높은 소득을 위해 끝없이 노동하는 극단적인 가정을 피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무작정 저축만을 고집했다면 현재 내가 투자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을 때 과감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금융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수용하라라고 강조합니다. 과거에 세운 계획이 현재의 나를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과거의 선택에 무작정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에 따라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조언 중 하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 가격이 붕괴할 때 이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의 하락기에는 비관적인 견해가 넘쳐나고 결국 사람들은 비관주의에 빠져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낙관적인 이야기를 통해 기다릴 힘을 키워야 합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주식시장을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주가가 40% 하락할 수 있지만 6년 동안 주가는 140%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낙관적인 기대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우리가 사실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다양한 허구와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완전한 관점을 메우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믿을 만한 통계보다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런 불완전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성공 시에는 겸손을, 실패 시에는 용서와 연민을 찾으라고 당부합니다. 이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자신을 또는 남을 탓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겸손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개별 투자의 성과보다 전체 포트폴리오를 봐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재정적 목표와 전략이 전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투자의 성공에만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돈의 심리학을 통해 경제적인 통찰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돈을 다루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구독자들은 더더더 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책에서 다시 뵙겠습니다.